ESG는 금융기관과 기업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관련 평가기관이 발전하고 정부 제도 또한 지속적으로 개편되면서 시장 중심으로 생태계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중소기업 또한 ESG 경영 흐름을 피해갈 수 없는데요. 특히 젊은 층 중심의 소비시장에서는 ESG 우수기업에 대한 제품 소비가 두드러지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에 수출 중소기업, 대기업 협력사에게 ESG 경영은 시급한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ESG 경영 환경은 어떠할까요? 2021년 중소기업 중앙회는 30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ESG 애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 응답기업의 89.4%가 ESG 경영 도입 환경이 준비되지 않아 어렵다고 답했고, ESG 경영 도입 준비가 되지 않았음에도 필요하다고 느끼는 중소기업은 53.3%에 달했습니다. 12%에 달하는 중소기업은 ESG 평가를 요구받는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는데, 이들에게 ESG 평가를 요구한 대상 중 77.8%는 대기업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해외 거래처가 22.2%를 차지했습니다. 만약 이들의 ESG 경영 요구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초래하는 결과로 미개선식 거래 정지가 47.2%로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이 결과를 통해 ESG 평가가 기업 간 거래에 실제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요. 하지만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ESG 평가를 요구하는 거래처의 지원이 전혀 없거나 조금 지원하고 있지만 거의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답한 비율이 83.4%에 달하는 등 어떻게 ESG 경영을 해야 할지 모르는 기업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ESG 경영을 도입하려는 기업은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ESG 주요 항목. ESG가 중요해지다 보니 ESG 경영을 선언하는 조직이 많아지고 있는데, 기업들을 보면 2021년 기준 10대 그룹 상장사의 대부분은 이사회 내 ESG 위원회 설치를 완료했고, 그룹 차원의 ESG 컨트롤 타워와 CEO 직속의 ESG 실행 조직을 신설한 곳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SK, LG, 롯데, 한화, 현대중공업, GS는 그룹 차원의 ESG 총괄 조직을 운영하고 있고, 삼성전자, 현대모비스, LG 디스플레이 등은 CEO 직속으로 ESG 조직을 두고 ESG 경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도 ESG 경영 흐름에 맞춰 움직이고 있는데요. 2022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편람에 따르면 ESG 등을 고려한 경영 목표 및 경영 전략 수립을 공공기관 경영평가 편람의 전략기획 및 혁신 지표에 추가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국제협력단 코이카는 개발협력 파트너 참여 성과 항목의 계산식에 ESG 재원 유치도를 변수로 포함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ESG 경영을 시작하는 조직은 가장 먼저 ESG 경영을 전담하는 조직을 만들기도 하고 KPI를 설정하여 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중소기업의 현실은 어떨까요? 2022년 4월 중소기업 중앙회가 공공조달 참여기업 300곳을 대상으로 ESG 경영 준비와 대응 현황에 대해 조사한 결과 ESG 경영에 대해 모른다는 응답이 70.7%에 달했고, 이 중 58.3%는 ESG 경영 도입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고, 준비되지 않은 기업이 76.7%에 달했습니다. 업계는 어떨까요? 2022년 5월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발간한 건설업 ESG 경영 실태와 대응 방안 보고서에서도 건설업체의 ESG 경영 실제 적용 수준이 5점 만점에 2.6점으로 보통 이하라고 밝혔습니다. 중소업체의 경우 1.9점으로 매우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ESG 경영 추진 시 애로사항은 건설업의 특성을 반영한 ESG 가이드라인 부재가 가장 많았으며,
ESG 전문가 부재, ESG 경영의 가시적 효과 불분명히 뒤를 따랐습니다. 기업의 ESG 경영 현황은 결국 대기업들은 경영 트렌드에 맞춰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지만 그에 영향을 받는 중견 중소기업의 경우 아직 ESG 경영 실천에 어려움이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ESG 경영,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ESG 경영을 도입한 조직은 많지만 여전히 모르겠다, 어렵다는 조직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면 ESG 경영을 기업 경영 활동에 내재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행히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국제표준화기구는 2010년 사회적 책임에 대한 가이드라인인 ISO 26000을 제정하고 발표했습니다. 국제표준화기구는 1947년 나라마다 다른 산업통상표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 나라의 표준을 제정하는 단체들의 대표가 참여하는 국제단체로 한국의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국가기술표준원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제표준화기구가 지속가능 발전에 기여하고자 각 국가마다 서로 다른 사회적 책임에 대한 정의와 프로세스를 통합하여 만든 국제 가이드라인이 ISO 26000인 것입니다. ISO 26000은 지속가능 발전과 사회적 책임에 대해 정의하고 사회적 책임 이행을 위한 원칙을 제시, 거버넌스, 인권, 노동, 환경, 소비자 이슈, 공정운영, 지역사회 참여와 발전 등 7개의 주요 주제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ISO 26000에 대한 세부 설명서인 ISO 26000 이행 가이드는 지속가능 발전에 대한 조직의 기여를 극대화할 수 있는 8단계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ESG 실행 프로세스는 조직의 규모나 종류에 상관없이 적용 가능한 방법이므로 중소기업이 겪고 있는 ESG 경영 실행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ESG 경영 내재화 프로세스 주요 내용을 단계별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1단계는 지속가능성 인식입니다. ESG 경영의 시작은 ESG에 대한 이해로부터 시작되는데요. ESG는 장기적 관점에서 조직의 지속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는 비재무적 요소를 의미합니다. 2004년 ESG가 처음으로 사용된 UN 글로벌 콤팩트와 투자자들의 회의인 Who Cares Wins에서 ESG를 조직의 의사결정 항목에 통합할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 장기적인 가치를 만드는데 ESG와 같은 비재무적 요소가 필수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조직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장기적 가치를 만드는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ESG의 정의와 필요성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이때 실무적으로 해야 할 것은 경영자의 의지를 끌어내고 조직의 현 상황을 검토해야 합니다. 다음 단계는 이해관계자 식별 및 참여로 조직과 관련된 이해관계자를 파악하고 그들의 관심과 요구사항을 검토하여 이해관계자 참여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것입니다. 이때 이해관계자를 식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지속가능 경영은 조직의 경영활동이 중요한 이해관계자의 기대를 충족시킬 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 각 조직의 이해관계자를 식별하고 우선순위를 정한 후 그들을 참여시키는 계획을 세우고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3단계는 핵심 주제 및 이슈에 대한 분석입니다. 각 기업은 1, 2단계에서 확인된 여러 이슈를 검토하여 목록을 만들고 조직 내부의 ESG 역량이 어느 정도인지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기업이 처한 내외부 환경을 추가로 분석하여 조직의 최종 이슈 목록을 만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정리하면 조직의 특성과 ESG 경영의 관계 분석, 내부의 역량 분석, ESG 관련 이슈 분류 및 목록 작성, 마지막으로 핵심 주제 및 이슈를 최종 선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4단계는 우선순위 설정 및 실행 전략 계획 수립입니다.
3단계에서 정리된 핵심 주제와 이슈에 대한 평가 결과를 토대로 조직의 상황과 역량을 고려하여 개선 및 관리해야 할 ESG 이슈에 대한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개선 목표와 세부 실행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요. ESG 현황에 대해 실사를 수행하고 조직의 영향력을 확인하고 조직과 핵심 주제 및 이슈와의 관련성을 결정한 후 중대성을 결정하여 최종적으로 ESG 항목별로 우선순위의 기준을 수립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5단계는 실행 및 모니터링입니다. ESG 경영에 대한 전략과 비전, 목표 및 계획을 실행하고 ESG 경영의 성과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것입니다. 먼저 기존 조직의 거버넌스와 시스템, 절차 및 관행에 ESG 요소를 통합 적용한 후 조직의 실행 방향을 설정하고 목표와 세부 목표, 추진 계획을 실행해야 합니다. 6단계는 의사소통으로 ESG 경영을 실행한 후에는 ESG 활동 성과를 정리하고 보고서를 작성하여 이해관계자와 의사소통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앞서 두 번째 단계에서도 이해관계자를 식별하고 참여시키는 것이 필요했는데 실행 이후에도 ESG 성과에 대해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 작성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내부 및 외부 이해관계자와 의사소통을 추진해야 합니다. 7단계는 검증입니다. 조직은 ESG 성과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이해관계자가 참여하여 성과를 검토하거나 특정 이슈, 예를 들면 ISO 37001, ISO 14001과 같은 윤리경영, 환경경영에 대한 인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독립적인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ESG 위원회나 자문위원회를 설립하고 유사한 업종별 협회나 이니셔티브에 참여하는 것도 가능하며 성과 및 모니터링 결과에 대해 검증을 해야 합니다. 마지막 8단계인 개선 단계에서 조직은 ESG에 대한 성과를 주기적으로 검토하여 지속적 개선 활동으로 연결해야 합니다. 먼저 성과를 검토하고 데이터의 신뢰성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정보 수집 및 관리를 통해 부족한 점을 파악 후 개선 대책을 수립하고 실행해야 합니다. ESG 경영은 선언으로만 완성되지 않기 때문에 ESG 경영을 하려는 조직은 ESG의 정확한 개념을 알고 필요성을 인지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실행과 개선을 반복함으로써 고도화해야 합니다. ESG는 범위가 매우 넓어서 조직의 비재무적 요소가 모두 해당합니다. 따라서 단기간 내에 ESG, 각 분야를 완벽하게 하는 것이 어려우므로 각 조직의 상황에 맞게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ESG 경영 8단계를 고려했을 때 현재 우리 기업은 어느 단계에 있는지, 그리고 적용하기 가장 어려운 단계는 무엇이고 이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ESG 경영 프로세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ESG 완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